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몰게이지 맥의 표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2월도 뭐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네, 마지막이고요. 날씨가 많이 좋아요. 조지아가. 그렇죠. 네. 제가 저번 주에 시카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네.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아, 시카고는 아직 춥죠. 아직 네. 춥고 눈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조지아에 돌아와서 새삼 난 정말 복 받았다. 조지아에서 살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요즘 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로 집을 사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미뤄 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잡지 전문 매체를 보니까 올해 집장만하기 가장 좋은 도시 10곳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1위가 조지아였습니다. 그럴 줄 조지아의 알았어요. 인기는 네, 인기가 넘치고 네. 제가 유튜브 몇 개 찍었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주에서 정말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네, 조지아에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올해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좀 장만을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준비 과정을 알아봤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질문들을 좀 뽑아봤어요. 네.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다 들어와. 그러니까요. 자,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 융자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점들이 무엇일까 직접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질문 받아온 그런 부분도 많이 계셨고 제가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융자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오늘 질문들 모아봤거든요. 그 답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라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이제 듣긴 했는데 이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라는 게 정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떤가요, 대표님? First time homebuyers는요. 네. 뭐 첫 번째 생애 첫 집 사시는 분도 물론이지만 3년 동안 정확하게 만 3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오너십이 전혀 없는 집이 없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생의 처음이 아니어도 3년 동안 집을 갖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 해당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많죠. 뭐, 예,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뭐 네. FHA라고 이제 거버먼트가 인슈어하는 그런 3.5%만 다운페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홈 파서버, 홈 레디 3%만 가능한 네. 융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다운페이를 조금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텍스도 인컴 텍스 할 때 조금 더 크레딧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네.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베네핏이 있는데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용을 받으신 분들 주변에 잘 못 빼가지고. 예, 네. 예. 그게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최대 지금 2023년에 12,500불까지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일단은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 그러니까 이 카운티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걸 보통 조지아 드림이라고 그래서 네. 그 주정부에서 다운페이, first time home buyer 아까 얘기한처럼 3년 안에 집이 없었던 분한테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풀턴, 뭐 귀넷, 뭐 요 근처, 뭐 풀사이스, 뭐 이 근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티마다 조금씩 그 어마운트가 틀려요. 뭐 잭슨은 31만 8천까지만 사실 수 있고, 요 풀턴이나 귀넷 요쪽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 카운티는 32만 5천. 집 가격이 그거 네. 이상은 못 사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제 집 가격이 32만 5천짜리가 뭐 많이 있겠어요?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못 하시는 것도 있고, 일단은 만약에 그 first time home buyer라면 요 FHA나 뭐 홈 파서버, 홈 레디 같은 3% 다운하는 거에서 저희가 어시스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32만 5천에 3%면 한 9,000불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1,000불은 자기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클로징 커스트가 한 10,000불 정도 나와요. 네. 그럼 한 11,000불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또 여기서 또 걸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가 1년에 76,000불이 넘으면 안 돼요. 아, 인컴 버는 게. 인컴이. 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면 프로그램에 또 안 되세요. 네. 세 명까지 같이 왜 어떤 분은 인컴이 안 돼서 세 분까지 또 같이 하시는데 요게 또 87,000불이 넘으면 안 되니까요. 네. 요게 살짝 이리저리 걸리는 게 많아서 이게 지금 그래도 32만 5천은 오른 거예요. 재작년인가는 뭐 28만 불인가 이랬어요. 아, 네. 그 28만 불짜리를 어떻게 찾아요? 그 찾기가 더 힘든데요. 그래서 네.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뭐 네. 그래도 여기에 맞는 분이 있으시면 다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광고가 더 많으니까요. 네. dca.ga.gov라고 거버먼에서 그 리퀘스트 하는 네. 어플라이 하는 사이트예요. 네, 여기 네. 들어가셔서 꼭 그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네, 이렇게 First Time Home Buyer Benefit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집 융자를 받고 싶은데 이 크레딧 점수가 최소한 이제 얼마 정도는 돼야 제가 그러니까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예, 2023년 들어서 변화가 좀 많아요. 네. 은행이나 렌더에서 점점점 융자를 타이트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타이트하게 조여오라면 옛날에는 74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이자를 제 베스트 이자를 가졌는데 네. 이게 780으로 바뀌었어요. 아, 올랐네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고업을 해드렸는데 보통 융자 회사에서 크레딧을 뽑으면 세 에이전시, 에쿠팩스,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언 세 군데에서 중간 점수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780점이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뭐 아예 뭐 그냥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시는데 안 쓰시고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콜렉션 같은 거 하나 들어와서 막 네. 600 몇 점으로 떨어지신 분도 있으니까 네, 네. 집을 사기 전에는 항상 크레딧 관리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프리 앱 받는 그런 크레딧 앱 같은 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크레딧 칼마나 뭐 이런 그 앱들이 있어요. 네. 돈 안 내고 하시는 거. 뭐 돈을 조금 내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절대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점수는요. 왜 보통 우리 체이스 카드나 뭐 웰스파이고 이런 데면 파이코 점수라고 네, 막 줘요. 네. 그건 무조건 높아요. 그거는 아. 신빙성이 없어요. 아, 그거는 실제 내 점수보다 높게 나오는군요. 무조건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윌라이셨고 제 크레딧 좋아요. 근데 뽑아보면 아니라고 나보고 크레딧 대표님한테 저한테 막 원망을 하신 분들도 네.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적어도 620은 넘어야 네. 집융자를 일단 어플라이 할 수 아. 있는 이자는 높겠지만 할 수 있는 620이면은 이자율 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FH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FHA 같은 그 거버니 인슈어는 그래도 조금 뭐 780까지는 아니래도 680은 넘어가야 네. 제대로 이자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크레딧 관리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을 산다 생각을 했으면 제일 친한 론 오피서를 먼저 하나 네. 딱 잡으셔서 크레딧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이 비싼 이자 시대에 조금이라도 낮게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융자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점들, 질문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집 융자 이제 받으실 때 크레딧 점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계속 이제 오르고 있어서 이제 가장 좋은 이자율 받으시려면 780점 이상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부동산 이제 통해서 알아볼 때 집을 사려고 할 때 요즘은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예, 저도 굉장히 전화를 하면 제가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뭐 보내드리면 돼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솔직히. 네. 왜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융자가 나오는 걸가 확실해야 집을 보여주시니까. 네. 예, 일단 어퍼 쓸 때 프리 어프로벌 레터가 안 들어가면 아직 어퍼도 못 써요. 요즘은 그렇죠. 셀러가 네. 받지를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요. 뭐 제가 저번에도 고업했지만 일단
융자하시는 분한테 운전면허증 프롬 카피 보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주권자면 영주권 앞뒤 카피. 만약에 이제 비자가 뭐 L 비자, J 비자, 뭐 J1 비자, E2 비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잖아요. 네. 비자 카피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민권자는 아무것도 안 보내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처음에 프리 어프로에 봐야 될 건 인컴 서류예요. 네. 인컴 서류는 2년치 2021년, 2022년 W2나 현재 최근 받은 페이스탑 한 달치 보내주시면 되고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금 보고 만약에 개인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은 2개 각각 그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네네. 아주 기본이에요. 일단 이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먼저 받아야 지금은 뭐 그렇죠. 그렇죠. 오퍼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예, 있어야죠.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돈은. 네, 근데 네.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사시는 분 있잖아요. 네. 투자용 사시는 분. 네. 보통 보면 한 25%가 미니멈 다운페이거든요. 네. 그 다운페이가 2달 동안 내 은행에 들어있는 은행 스테이트먼트 2달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거주용으로 사는 집은 뭐 기프트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또 누구한테 돈도 좀 이렇게 저기 선물로 받고 뭐 은행에 좀 이렇게 많이 없어도 이렇게 되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는 꼭 내 돈 내산이어야 돼요. 내가 내 돈이 저기 은행에 2달치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은행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2달 증명이 되면요. CPA 회계사분이요. 네. 어카운턴트나 회계사분이 이 돈 써도 이 비즈니스에 아무 영향 없다. 편지 한 장 써주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네. 조금 다른 거. 예, 네. 다운페이먼이 꼭 자기 돈이어야 돼요. 네. 비즈니스든 퍼스널이든 2달치 뱅크스테이먼 가져오셔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컴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자영업의 경우 그리고 월급으로 받으시는 경우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생각을 해서 뭐 진로나 뭐 리얼털닷컴이나 요즘 부동산 또 아시는 지인들 계시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아우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한 얼마짜리 정도를 살 거야. 다운페이는 한 얼마 정도 할 거야. 어떤 그 기본 버젯을 잡으시거든요. 네. 아무리 막 여기저기 둘러봐도 내가 살 집이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은 될 것 같아. 그거 일단 내가 얼마짜리 사고 네. 싶은 거 해요. 근데 은행에는 한 10%밖에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융자를 45만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45만 불을 받으면 이 45만 불에 이제 먼틀리 한 달 나갈 돈을 계산해요. 네. 우리가 뭐 2,000불이라고 잡읍시다. 지금 현재 이자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이자를요. 그 몰게지 캐큘레이터가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구글이나 뭐 아니면 그 전화기 앱으로도 몰게지 캐큘레이터를 잡을 수 있어요. 네. 보통 요즘에 뭐 6.5에서 6.75로 좀 넉넉하게 이자가 계속 내렸다 올렸다 난리를 치니까 6.5에서 6.75 정도로 넉넉하게 계산을 하셔갖고 이자를 놓고 30년 뭐 고정, 15년 고정을 놓고 내가 원하는 론 어마운트를 넣으면 네. 한 달 페이먼이 나와요. 네. 원금과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잡아요. 저는 이렇게 잡아요.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래서 10%를 다운한다. 네. 그러면 텍스하고 인슈런스를요. 한 500불, 600불, 한 700불 정도 잡아요. 네. 50만 불에 한 700불. 네. 한 500불은 세금 잡고 100불은 보험 잡고 한 100불은 몰게지 인슈런스 잡고 네. 뭐 이렇게 대충 잡아서 2,700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누기 45%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캐큘레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뭐가 나와요. 내가 필요한 인컴이 나와요. 네. 뭐 이런 거는 더 자세하게 아시면 제가 저기 가르쳐 드리는데 따로 전화 주시면은 내 인컴을 일단 계산해 봐요. 그리고 또 네. 내가 나갈 돈이 뭐가 있나. 자동차 페이먼이 있어요. 네. 근데 자동차 페이먼이 10번도 안 남았어요. 페이먼이. 네. 그러면 그거 빚 아니에요. 빚으로 안 아. 쳐요. 근데 자동차를 금방 뽑았어요. 한 500불씩 나가요. 네. 그러면 아까 계산에는 2,700에다가 500불을 더해서 또 나누기 45% 정도로 해보세요. 네네. 예. 그럼 또
내가 벌어야 될 인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왜 소소하게 나가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자동차 페이 같은 건 또 크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빅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한 45% 하면은 나가는 조금까지 해서 맞아요. 맞아 떨어지게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필요한 게 2년치 W2랑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네. W2랑 현재 세금 그 페이스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페이스업하고 페이스업은 월급은 그로스. 우리가 막 세금을 떼기 전에 그로스로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 그로스가 내가 지금 계산한 그 45% 나누기 45%에 나온 그 돈이랑 맞는지 네.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네. 보통 보면 요 정도면 한 6,200불 정도 나올 거거든요. 2,700불 정도면은 한 6,200불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암산이에요. 저 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페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2번 받는데 한 3,000불씩 받는다 하면 200불 한 모자라지만 네. 뭐 그 정도는 제가 조금 넉넉히 계산을 해서 맞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걸로 계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 아, 네. 좀 자영- 복잡한가요? 자영업자는 어차피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뭐 10만 불을 벌어도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저거 익스펜스를 다 띄고 나면은 남는 게 네트가 내 인컴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많이 떼시더라고요. 아. 세금을 줄이시려고 많이 떼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같은 인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2021년 인컴을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인컴을 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한테 W2 많이들 질문하세요. 내가 받는 월급을 좀 올리면 안 될까요? 막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그 월급을 지금 올리는 건 소용이 없고요. 아. 라스트 2이어 월급을 평균 잡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아무리 뭐 올려봤자 내가 나한테 돈 많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21년 세금을 보고를 보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빼서 도대체 2022년 세금 보고를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가 있으시면은 네. 미리 론 오피서한테 상의하셔서 세금 보고 하시기 전에 꼭 내가 집 살 계획이 있다면 네.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올해 그렇죠. 정 안 되면 내년에 네. 하더라도 산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내 집 마련은 마음가짐이죠. 그러네요. 그쵸. 네. 그것만 일단, 있으면 네.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네, 크레딧도 네. 준비하고 인컴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내일 집을 못 산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세요. 아,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뭐 집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 좀 쉽게 사셨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네. 융자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사시겠다 마음을 드셨으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융자 전문인과 함께 본인의 그 모든 그런 재정적인 상황을 다 말씀을 하시고 가장 좋은 조언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손님 중에서는 뭐 1년 이상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래도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집값 많이 사시면 올랐어요. 좋은 그리고.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집 융자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점 질문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융자 그 과정 중에 언제 또 얼마의 규모를 준비를 해야 될까? 네, 그 약간 좀 짐작을 하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거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얼마짜리 집을 돈을 얼마를 모아서 내가 이걸 살 거다. 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뭐 오빠가 누나가 뭐 언니가 돈을 조금 도와준단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네, 자, 돈 준비는 솔직히 그 다운 페이먼이나 클로징 커스는요.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서를 쓰면 몇 월 며칠 날 클로징 한다고 클로징 데이트가 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 셀러, 바이어, 에이전 다 같이 모여서 변호사 입회 아래 그 마지막 등기 이전하는 서류랑 융자 다큐멘을 다 사인하는 데이예요. 그 데이 보통 2, 3일 전에만 변호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와이어입니다. 많이 손님들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데요. 네, 이게 지금 법이 지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서 캐셔 책 끊어가면 안 돼요. 뭐 책 쓰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요즘은 다 송금 와이어로 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자꾸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하셔야 돼요. 네. 와이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뭐 돈이 한 몇백 불 모자라 보냈는데 네. 뭐 나중에 조금 피가 왔다 가서 모자라 남으면 다 변호사가 자기 책으로 거실러 주고요. 모자라면 내가 내 책을 쓸 수 있어요. 네. 어떤 데는 5천 불까지 되는데 세이프하게 한 3천 불 안에는 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넉넉히 보내는 게 더 스마트하세요. 네네. 뭐 내가 왜 이렇게 더 보내야 되냐고. 근데 꼭 줍니다. 일전도 안 틀리고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책으로 거실러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 많이 요즘 제일 많이 그 물어보시는 게 돈이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환율도 조금 그래도 예전에는 반대였죠. 한국에 있는 한국 돈이 환율이 안 좋아서 못 들여오시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또 들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내 어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시려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어카운트 2months 뱅크 세먼을 보통 딱 기본으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7월에 집을 살 예정이야. 내 새 집이 지금 7월에 끝날 예정이야. 그러면 6월 달하고 5월 달 뱅크 세먼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4월 달까지는 다 완료. 입금 완료. 네네.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달 뱅크 세먼에 없는 게 가장 베스트. 좋은 뱅크 세먼을 딱 줬는데 네. 입금 내역이 없이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막 클로징은 다음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돈이 막 없어요. 모자라요. 네, 네. 그래서 언니나 뭐 누구한테 이제 기프트 선물로 받으려면요. 절대 그 선물을 내 어카운트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선물 뭐 2만 불이면 2만 불, 1만 불이면 1만 불 이거가 다 변호사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곧장 송금이 돼야 돼요. 그분 네. 어카운트에서. 네. 절대 내 어카운트에 들어오면요. 그 기프트를 주신 분 뱅크 쌤은 다 까야 돼요. 아이고, 네. 이거 일이 많아져요. 론 오피서들 또 머리 한국에 아파요. 계시면, 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네. 또 머리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항상 집을 살 때 조금 미리미리 알고 내가 정 여의치 않아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막 집 먼저 보고 와서 나 이 집 계약했어요. 나 융자해 주세요. 뭐 이러신 분 많아요. 예전에 좀 많이 그러셨는데 그렇죠. 아직도 네. 그렇죠. 융자가 뭐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집이란 게 뭐 자동차보다도 훨씬 어마운트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저기 힘들어요. 갑자기 오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미워할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집을 사려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융자를 받으셔서 집을 거의 대부분 사시니까 90%가 그러려면, 미국에 네. 사시는 90%가 그렇죠. 예, 융자를 받아 사세요. 그러니까 캐시로 사시는 분들은 많긴 하시는데 그분들 네. 다 어디서 그러니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주변에 융자야. 본 적이 없어요. 네, 캐시로 사시는 분들. 아무튼 그 융자를 거의 대부분 받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융자를 받으시기 전에 준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궁금해하실 부분들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 자, 이제 다운페이 관련해서 보통 저희가 20% 다운을 해야 가장 뭐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솔직히 20% 다운이 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이제 다운페이 20% 이하로 하더라도 좀 좋은 조건으로 이게 집을 구입할 수가 있을까? 네, 그 부분 좀 어떤가요? 일단 다운페이를 20% 하시면 프라이빗 모르게지 인슈런스 PMI라는 네. 은행을 위한 보험을 안 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20% 하시는데 자, 요즘 그 PMI가요. 크레딧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싸요. 아. 너무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네. 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손님들 중에서 너무 그 한국 분들은 집 좋아하잖아요. 그때 특히 은행 대출 없이 내 집 너무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열심히 일하셔서 집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어떻게 갚았냐면 뭐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에서 막 쓰고 그렇게 갚으셔갖고 무리하셔서 너무 네, 무리하게. 왜냐하면 네. 내 집 갖고 싶고 집 네. 페이먼 없애시려는 건 아는데 네.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크레딧 카드가 너무 오버플로 하셔가지고 막 벌금 내고 크레딧 막 연체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 이자보다는 아무리 이자가 비싸도 집이 이자가 더 싸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렇긴 네. 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뭐 다운페이를 20%를 꼭 해야 된다, 막 50% 해야 된다. 너무 네. 저는 사실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그 집에다가 돈을 막 넣고 깔고 있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봐요. 네. 물론 페이먼이 높아지죠. 많이 네, 꾸면은.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페이먼이 높은 거는 찬성하지 않지만 뭐 충분한데, 그리고 거기 왜 집에서 나가는 그 인트레스트는요. 텍스 크레딧을 다 받아요. 네. 뭐 다는 아니지만 1년에 얼마 정도는 또 받기 때문에 뭐 자녀가 없거나 싱글인 분들은 특히 집 사면 그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아주 네. 베네핏이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자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집에 너무 그 페이업을 하려고 너무 또 다운을 많이 하려고 그렇잖아요. 집 쓰면서 뒷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막 100불 남겨놓고 다 긁어서 다운페이하고 하시는 분들 봤어요. 네. 그건 별로 현명하지 않아요. 네. 네. 얼마든지 이 컨벤셔널, FHA가 아닌 컨벤셔널 레귤러 론들은요. 아까 얘기한 홈 파서블, 홈 레디 뭐 3% 이것도요. 네. 뭐 3% 5% 다운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정말 내 돈이 자금이 모이고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면 이 PMI, 네. 은행 보험 리무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 그거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손님들한테는 제가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해서 자, 이렇게 나 자금도 더 돈 낼 거고 내 집도 이렇게 밸류가 올라가서 20% 이상이니 내 PMI 이제 빼달라. 그럼 빼줘요. 네. 네, 시간 한 2달 정도 잡으셔야 되지만 네. 예, 그때 가서 하시면 되지. 뭐 지금 당장 막 돈을 20% 채우려고 너무 노력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네. 그건 그러니까요. 현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그리고 홈 에쿼리 라인 크레딧 이 둘의 차이점,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그 한 2, 3년 전에 벌써 집 사신 분들은 집에 에꾸리가 많아요. 네. 예, 집에 에꾸리가 뭐냐면 그만큼 내 자산이 늘은 거예요. 네.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뭐 집을 하나 더 살까,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사업체에 좀 도움이 될까 하셔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자가 뭐 굉장히 비싸요. 뭐 네. 6.5 이상이니까 이자가 비싼데 요럴 때 자기가 나 지금 밸런스가 20만 불 남았는데 내 집 60만 불 나간대. 나 20만 불만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초이스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네. 그러니까 내가 40만 불 융자를 한 론으로 얻어서 20만 불 예전 융자 갚고 20만 불은 캐시아웃, 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딴 데다 쓰려고 하는 방법이 캐시아웃 리파인인데 요거는 원론이에요. 투론이 아니고 나는 이 집에 융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캐시아웃 리파이라 그러는데요. 네. 뭐 예전에 뭐 재융자에서 뭐 2, 3% 갖고 계신 분이 솔직히 지금 이자 뭐 6.5, 6.75로 한 론 만들면 억울하긴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저는 홈 에쿠리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할 겁니다. 20만 불은 그냥 2차 융자. 네. 1차 융자 20만 불 내두고 2차 융자 20만 불을 할 겁니다. 그게 홈 에쿠리 라인 오브 크레딧이에요. 네. 그거는 이자가 거진 10%에 육박해요. 거기다가 너무 높은데요. 고정이 아니에요. 네. 변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언제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배보다 어떨 때는요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 양쪽으로 내는 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서 네. 요즘에는 정말 저도 뭘 추천해 드려야 될지 네.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마다 더 이제 또 상세하게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계산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개인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서 돈이 뚝 떨어져서 이 2차 융자는 금방 갚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홈 에쿠리 라인을 해야 되고 네. 내가 20만 불을 꺼내서 어디다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금방 들어올 돈이 아니고 페이업 금방 못해. 네. 그러면 캐시아웃 리파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비록 예전에 정말 좋은 이율로 받으셨다 해도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20만 불 빼서 거기서 나올 프로핏이 훨씬 많은 그런 양쪽으로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면 더 그 돈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네. 글로 가는 거예요. 네. 항상 사람은 과감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렇죠? 예, 성공도 못 하고 네. 실패도 안 하겠죠. 그렇죠. 예.
뭐 실패 뭐 안 해서 좋긴 한데 네, 성공도 못 하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 이제 주택 구매 도와주신다고 이제 선물로 주시거나 혹은 또 자녀가 또 수입이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집을 사실 때 이제 코사인 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각각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보통 보면요,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갖고 뭐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랬을 때 부모가 자식 집을 사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기프트예요. 네. 선물로 다운페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IRS에서 1년에 한 부모가 아이들한테 돈을 줘도 세금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제가 구글에 찾아보면 32,000불까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막 20만 불도 도와주시고 그래요. 자기가 아들이나 딸을 사주는 거지만 일단 네. 뭐 내 집이죠. 아니면 결혼을 한다니까 다운페이를 좀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페이만 편하게 해주실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CPA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물론 다운페이를 선물로 100%다 클로징 커스까지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예, 기프트가 가능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보통 자녀가 부모님한테 자녀가 부모님 집 사는 걸 도와주는 거는 네. 보통 이제 연세가 든 부모님들이 인컴이 좀 모자라시잖아요. 네네. 내가 한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나오는 돈이 착 적고 또 한국 부모님들 자영업 하셔서 텍스 보고 조금 하셔서 없는데 우리 아들이 저 뉴욕에서 뭐 치과에 뭐 치과 의사예요. 막 이런 네. 분 수입이 괜찮아요. 수입이 뭐 네. IT를 시애틀에서 IT 뭐 종사해요. 그래갖고 네. 수입이 좋아. 네.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렌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집은요 자동차랑 틀려요. 코사인이 아닙니다. 네. 코오너십을 갖는 거예요. 코사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네. 집의 그 DD에 보면요, 조인트 테넌트나 뭐 조인팅 커먼 뭐 이래 갖고 왜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되고요. 네. 요즘 부모님들은 그 상속할 때 그 집을 거기다가 뭐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거에서 자식들이 상속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바로 내 집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퀵클레임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식을 코오너로 놔두고 뭐 그 와이프도 똑같아요. 와이프나 허즈밴 왜 스파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서바이브십을 넣어놓으시면 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분한테 이제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미리 등기에다 네. 해놓으시거든요. 네. 자, 자녀가 이건 너무 멀리 갔죠. 제가 제 소관도 아닌까지 갔어요. 자, 자녀가 그래서 인컴을 코사인 해주는 그러니까 코오너십을 하면서 네. 인컴을 자녀 걸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딴 주에 있어도 되고 뭐 어디에 있어도 자녀 거를 저희 어떤 분은 자녀가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인컴도 저희 회사는 갖다 쓸 수 있어요. 한국 인컴도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네. 전 샅샅이 뒤져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데요. 네. 자, 그러면 자녀가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애가한테 내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도 이제 집 살가고 집 보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애가 집이 있으면 집 못 사지 않냐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집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줘도 본인 집을 사는 그럼요. 데는 네. 자, 그 자녀 융자할 때 제가 융자해드려도 됩니다. 그 자녀가 융자를 할 때, 자, 이 집이 하나 나왔어요. 딴 네. 주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융자하는 사람한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집인데 내가 이렇게 넌 아큐펀 내가 살지 않고 있고 난 네.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융자에 조인트를 해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페이먼하는 12months 캔슬 책. 왜 자동이체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네. 융자할 때. 그리고 부모가 낸다. 그걸 증명만 해주면 이거는 그 자녀의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에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 이상해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뭘 사달라 뭐 해달라 요거를 참 쉽게 하는데요. 네.
참 부모들은 자녀분들한테 뭘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눈치를 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얘한테 좀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네. 그걸 이렇게 어려워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이메일이 오셨는데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분 정말 많아요.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근데 자 들으세요. 네. 이거는 코오너십이에요. 네. 그 집을 반 지분을 자녀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녀분은 nothing to lose. 그러네요. 그쵸? 네, 네. 부모님이 뭐 50% 준다는데 땡큐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한 분 한 분이면 50%인데 엄마, 아빠, 나 그러면 33%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오너가 들어가는 퍼센테이지에 오너십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녀분들도 그것 때문에 나 뭐 그런 거 안 해요 이러지 마세요. 네. 해주세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얼마든지 집 살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족끼리 이렇게 그거를 집을 사고 팔 팔고. 때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거 기프트 오브 에꾸리라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아드님이 아버지가 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신다고 아버지 집을 사셨는데 네. 다운페이가 없잖아요. 네. 뭐 이 집이 그때 당시에 한 60만 불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에꾸리가 한 20만 불이 있었어요. 네. 그걸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일종의. 네, 네. 그러면 다운페이 클로징 커스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 그냥 기프트 오브 에꾸리라 그래갖고 그 이제 서로 그래도 계약서니까 계약서를 쓸 때 이 집에 뭐 20만 불이 이 클로징 커스트는 얼마 더 다운페이로는 얼마 내가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프트 레터가 있어요. 네. 부모가 자식한테 꼭 그 부모 자식관이 아니래도 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왜 집 그냥 주고 싶은데 융자가 나오려면 다운페이나 클로징 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그 안에 있는 에꾸리 그러니까 자산 그 주인의 자산으로 다 줄 수가 있어요. 네. 100% 다 줘요. 그러면 이제 클로징에 와서 사인만 하면 돼요. 네. 돈 필요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대신 아니고. 이제 네. 그 남아 있는 돈을 융자를 할 때 만약에 40만 불을 융자를 할 때 이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인컴이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네, 네. 그걸 페이먼 할 능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조건 에꾸리면 공짜로 받아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프트 오브 에꾸리라고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 프라이머리 레지던트만 돼요. 거주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궁금한 부분들 질문과 대답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아직도 이제 이런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도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변에 보면.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렌트비도 더 많이 오르고 어쩌면은 뭐 그 몰기지보다 렌트비가 먼들리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람 마음가짐이에요. 제 친구가 있는데 네. 정말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집을 안 사고 아직도 아파트를 전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네. 물어봤어요. 너 집 안 사니? 맨날 이렇게 렌트만 나냐? 했더니 요즘은 이자가 비싸고 뭐 옛날에는 또 집값이 비싸고 진짜 변명이 백만 가지인데요. 이유가 있으시죠. 나름대로.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요즘 또 뭐 나이가 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메디케어도 나오고 메디케이도 나오고 뭐 그래서 나는 이제 노인 아파트 가서 평생 꿈이 없어요. 꿈이 재테크에 재자도 안 하고 네. 진짜 아까 얘기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 뭐 극빈자 혜택만 계속 받다가 그냥 늙어 죽을 겁니까? 아, 오늘 사세요. 오늘이 집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자, 10년 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도 집값은 오르고 내리고 이자는 비싸고 싸고 막 매달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돌아보면 부동산은 결국 올라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집 하나 없이 사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금 그렇죠. 퀄리파이가 안 돼도 계획을 세우세요. 제발. 젊은 분들 특히 집 사세요. 집 네. 사셔서 재테크 하세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 뭐 10여 년 전에 집을 그때 좀 비싸게 주고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지나고 굉장히 힘드셨다가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더 올라 그게 있죠? 그렇죠. 네. 집은 어차피 더 올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오늘 사시는 게 맞다.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번에 유튜브 댓글처럼 집도 비싸고 이자도 비싼데 집 사라고 뭐 장사 속이라고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니에요. 네. 좀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이자 비싸면 나중에 재융자 하면 돼요. 네, 네. 예, 그 자기 집 하나 없이 페인트도 못 하고 못도 못 받고 계속 렌트로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융자하시는 분들이 도와줄 거고 네. 부동산 하신 분이 도와줄 거예요. 네, 네. 꼭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단 오늘은 계획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시겠다고 마음만 드시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그럼요, 되시니까요. 그럼요. 네. 예.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궁금한 내용들 답변 잘 들으셨으니까 잘 또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표정원 융자 전문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